집값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증가한다,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 아니면은 금리가 올라간다, 혹은 금리가 내려간다. 그리고 인근 지역이 내가 살고 있는 인근 지역이 교통이 발달되고 혹은 지하철이 생긴다. 이것은 외부 효과라고 했습니다. 외부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집값이 오른다. 왜 그렇습니까?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전세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을 좌우하는 한 가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혹은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정비기반 시설이 좋아져서 집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집값을 좌우하는 요인들은 매우 많습니다. 인구라는 문제로 인해서 집값의 양극화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것도 또한 하나의 요인이 되고, 그래서 매우 많은 요인들 중에 하나가 많지만 전세가율도 마찬가지로 집값을 좌우하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세가율이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또 중요하겠죠. 그것이 전세가율 80%가 도달했을 때, 이때 집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값의 공포의 시작은 전세가율 80%가 도달했을 때, 이것이 집값이 앞으로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바로미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의 전세가율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63.8입니다. 큰 변동이 없죠. 지금은 여기 큰 변동이 없고 이제 플랫이 나타났습니다. 자, 플랫. 그래서 시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플래티닝이라고 했습니다. 플랫은 무엇입니까? 네, 수평입니다. 수평. 시세가 하향한다, 시세가 올라간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 유턴을 하고 올라간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간다. 이거는 커브죠. 커브 튜닝.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전세가율이 2021년도에 전세가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파트 시세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시세가 올라가는데 전세는 어떻습니까? 시차를 두죠. 왜 시차를 둡니까? 전세는 2년 이후에 만기가 되는 겁니다. 매매는 전세가 되어 있든 내가 월세가 되어 있든 내가 실거주를 하든 금방금방 매매가 가능해요. 그러나 전세는 어떻습니까? 시차를 두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시세가 집에 대한 시세가 올라간 다음에 시차를 두고 그 다음에 전세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시세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전세가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도별로 보게 되면은 광주는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죠. 그 다음에 울산이 되겠는데, 자, 전세가율이 높은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곳. 자, 이곳의 대표적인 곳이 보시면은 시세 탄력성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시세 탄력성. 시세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시세 탄력성이 매우 낮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저가 아파트입니다. 1억 하는 2억 정도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저가 아파트 같은 거의 특징은 매매 시세와 전세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갭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잘 안 오릅니다. 왜? 시세 탄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 이것은 시세 탄력성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전세가율이 높은 곳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이 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네, 시세는 고정되어 있는데 시세는 움직이지 않는데 전세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네, 전세만 올라가는 경우가 되겠죠. 전세만 올라가고 시세는 고정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전세와 시세는 거의 80% 수준에 육박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시세는 하락하는데 전세금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전세도 올라야 되고 시세도 올라야지 어느 정도의 갭 차이를 두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65% 정도는 60에서 65% 정도는 맞춰야 되는데 전세는 그대로인데 시세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만나게 되겠죠. 페널티가 될 겁니다. 이 경우가 이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입니다. 시세 탄력성이 낮은 아파트들, 그리고 시세는 고정되어 있는데
전세가가 올라가는 곳, 그리고 시세는 하락하는데 전세가가 고정되어 있는 곳, 이곳들은 언젠가는 거의 뭐 시세가 탄력성이 낮거나 아니면 이 경우는 거의 80%에 근접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전세가율이 결정하는 집값의 영향은 전적으로 시세를 보는 우리가 방향성의 아주 일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전세가율이 80%에 육박하게 되면은 시세는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제 좀 보게 되겠지만 대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반적으로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데 전세가율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이거예요. 세종이죠, 세종. 세종은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억인 아파트가 있는데 세종. 자, 전세금은 4억이에요. 이 경우는 어떤 경로를 거치게 되겠습니까? 네. 전세가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전세가가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전세가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무엇이죠? 시세가 내려가거나.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전세가율은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60에서 65%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전세라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가와 시세는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역전세라고 하더라도 전세와 시세는 거의 지금 갭을 약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강남의 아파트가 전세가와 시세가 똑같아 그러면 누가 전세 살겠습니까? 아파트를 사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60에서 65%를 유지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세종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세종도 언젠가는 60에서 65%의 전세가율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맞추냐 이거죠. 전세금이 4억인데 시세는 10억이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전세금이 올라가거나 시세가 내려가거나. 자, 여기서 지금 세종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시세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세가 내려가는 것은 이유가 뭐죠? 이 공급이죠, 공급. 대구도 똑같습니다. 공급이죠, 공급. 전세가는 유지하지만 시세가 내려간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가율이 80%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모든 시세를 결정하는 것은 전세가율이 아니지만 전세가율이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의 큰 바닥을 쳤습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80년대도 우리가 바닥을 한번 쳤습니다. 그리고 99년도입니다. 99년도에도 부동산 바닥을 쳤어요. 그리고 12년도에도 바닥을 쳤습니다. 이 세 국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전세가율이 80%까지 육박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세에 있어서의 커브팅이 나타난다. 여기서 사인을 주는 것은 전세가율이 80%가 육박했을 때는 시세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라는 겁니다. 공포라는 것은 올라가도 공포가 되겠고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집이 올라가면 공포가 되겠고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또 마찬가지죠. 집값이 올라가다니까. 그래서 양극에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이것은 지금 시세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부분들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간에 이것은 분명하게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세가율이 80%에 육박이 되면 올라간다. 그래서 세종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세종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세가율이 낮다. 그러면 결국에는 60에서 65%를 맞출 건데 세종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시세가 하락해서 85%를 맞춘다. 그럼 세종이 시세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면 됩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줄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세종이 계속 공급이 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 어땠다고 했습니까? 그 이후에 후행적으로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후행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을 두죠. 텀을 둡니다. 텀을 두고 여기서 전세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는 60에서 65% 평균적으로 65% 정도를 우리가 전세가율을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펜트하우스는 145억 최고가 쳤어요. 그럼 여기서 따라와야 되는 건 정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전세도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세도. 자, 그래서 얼마 전에 펜트하우스가 PH129입니다. 저 펜트하우스 청담이
시세가 올라갔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됐냐? 전세값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시세 강도가 클 경우는 매매가와 전세가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전세가는 후행적으로 시차를 두고 따라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시세는 올라가는데, 시세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전세가율은 그대로다. 플랫을 유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세가 올라가는 것은 가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가짜 시세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세가율이 낮아진 곳이 세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하고 말하고 작년 초에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대구하고 세종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 그때는 전세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여러분들 지난 방송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정상이다. 시세와 전세가는 그리고 후행적으로 시차를 두고 반드시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시세만 올라가게 되면은 전세가율이 그대로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시세는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방 전세가율을 77% 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DSR은 유지하지만 LTV는 지금 80%를 만들어줬죠. 시세 80%. 이게 또 마찬가지로 연동을 시켰습니다. 전세도 어떻습니까? 80%를 연동을 시켰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죠? 이제는 80%라는 기준이, 전세가율 80%는 깡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LTV를 80% 올렸었으니까. 거기에 연동해서 전세도 시세 80% 대출을 해주니까 100%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거의 깡통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깡통 전세가 매매가 역전까지 왔다. 이거는 무엇이죠? 역전세난이죠. 그래서 모든 시세의 중심은, 시세가 움직이는 것은 역전세난부터 시작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방의 전세가율이 70% 넘은 곳이 있다고 하죠. 많다고 이제 생겨난다고 하는데 거의 이제 80% 육박합니다. 여기서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세가가 올라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매매가가 내려가거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60에서 65%를 맞춘다는 겁니다. 항상 60에서 65%를 무조건 맞춥니다. 전세가율은 85%가 되든 80%가 되든 40% 우리 세종이 되든 언젠가는 결국에 맞춰주게 되는데, 무엇이 오르거나 무엇이 내리거나 해서 결정을 해줄 거냐,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세가율 80%는 시세가 움직이는 아주 역동적인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세가율이 80%가 된다, 육박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가율 80%가 됐을 때는 우리가 육박을 했다. 거기에서는 또 작용하는 이거죠. 매매가 하락하거나 전세가가 올라가거나 또 매매가가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가 대표적인 바닥을 찍었을 때죠. 매매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가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조금 좀 헷갈리게 됐네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매매가가 올라가거나 전세가가 떨어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런데 신축 좋습니다. 근데 이거 보통 10억에서 12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가를 보니까, 입주를 했어. 전세가를 보니까 이게 동래구에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자, 여기서 보니까 신축의 전세가 4억대입니다. 4억대.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분들이 보셨죠? 여기서 보시면 10억에서 12억짜리가 전세가가 4억이면 전세가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40%가 안 되죠. 자, 40%가 안 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왼쪽에 보시면 60에서 65%를 무조건 맞춘다는 얘기죠. 그럼 전세가율이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세가가 올라가거나 어떻게 됩니까? 매매가가 올라가거나. 그럼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전세가가 올라갑니까? 여기서는 공급이 줄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급이 줄고 수요가 올라가야 되겠죠. 공급 폭탄이 계속 새 아파트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매매가가 하락을 해서 전세가를 맞추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공급이 늘어나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동래구 신축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떨어집니까? 공급은 계속 만들어지는데 수요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세가가 올라갈 수는 없고
전세가율 60에서 65%를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맞춘다는 겁니까? 매매가가 떨어져서 맞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란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자, 모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갭의 차이를 60에서 65%를 맞추게 되는데 어떤 아파트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어떤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80%가 됐다. 시세 탄력성이 매우 낮은 아파트 1, 2억짜리가 아니고서 뭐 여러분들이 웬만큼 살고 싶은 아파트에 전세가율이 80% 됐다. 이 경우는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전세가가 떨어지거나 매매가가 올라가서 전세가율을 60에서 65%를 맞추기 때문에 여기서 드라마틱한 시세의 반전이 나타난다. 커브 트닝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부동산을 가격을 좌우하는 요소들은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매우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세가율 80% 이상이 됐다, 근접했다는 것은 매우 시세에 대해서 움직임이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세가가 하락을 하거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부동산을 접근하는 방법 중에 오늘은 전세가율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하셔서 우리가 부동산의 터닝 포인트를 잡아나가는 하나의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